1차를 할 때는 대학교를 병행을 했었고 이제 1년 반은 휴학을 해서 했어가지고 총 2년 공부했습니다. 그 핵정을 6개로 잘라가지고 적절히 배합을 해서 계속 돌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때까지는 이제 기본 강의나 종합 강의나 그것도 뭐 기출 강의들을 좀 밀어놨다가 이게 핵정 암기가 어느 정도 끝났다 싶을 때 문제를 엄청 왕창 푸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진 평가사입니다. 올해 합격하신 우리 평가사님 모시고 인터뷰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감정평가사 36기 합격한 현국현이라고 합니다. 네, 평가사님 합격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감정평가사 시험 어떻게 알고 준비하셨어요? 사촌 형이 전문직을 해보라고 추천을 해줬었는데, 그래도 저희 형이 전문직 중에 감정평가사라는 직종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줬고, 그에 따라서 이제 도전해보게 되었어요. 총 공부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1차를 할 때는 대학교를 병행을 했었고, 이제 1년 반은 휴학을 해서 했어가지고 총 2년 공부했습니다. 2년차 유예로 합격하셨잖아요. 짧게 공부하고 합격한 케이스인데 뭐 약간 뭐 인간관계나 뭐 체력 관리 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팁이 있을까요? 저는 대부분 인간관계를 거의 다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러면서 했는데, 특히 또 이제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여자친구도 거의 아예 안 만나고 그렇게 수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독하게 공부를 하셨고요. 공부할 때는 딱 공부만. 자, 그 다음에 뭐 체력 관리를 하셨나요? 뭐 힘들었던 점은 없었을까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시간도 조금 부족하고 또 운동을 해서 활력을 얻는 게 아니라 또 운동을 하면 좀 지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예 2년 동안은 운동을 하지 말자 해서 그냥 버티면서 보냈습니다. 그럼 공부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저는 스터디 카페에서 내내 공부했었는데, 특히 약간 집중이 안 될 때는 많이 서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 과목별 공부 방법도 좀 궁금합니다. 실무에 되게 저는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어서 처음에 이제는 300점씩을 거의 열심히 풀었고, 이제 실무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때부터 이론 법규에 투자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법규 점수가 몇 점이었죠? 올해 법규 점수가 55점입니다. 그럼 세부 점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1번이 21점이었고, 문제 2번이 17.5점, 문제 3번이 11점, 문제 4번이 5.5점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점수로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법규 같은 경우 몇 쪽 썼어요? 총 20장 썼던 것 같습니다. 딱 한 권을 다 채우셨고요. 그 다음에 펜 같은 건 무슨 펜을 쓰셨나요? 제가 되게 만년필이나 에너겔 이런 거 되게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저한테는 딱 사라사 0.7이 제일 맞아서 그거에다가 엔젤 그립 끼고 사용했습니다. 엔젤 그립 쓰면 좀 편한가요? 글씨 쓸 때? 확실히 그 힘이 손 전체로 퍼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나마 손가락이 막 아파지는데 그게 조금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하면은 이런 방법도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법규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중점적으로 쓰셨죠? 제가 문제를 4번부터 3, 2, 1순으로 풀어가지고 1번은 조금 급하게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1번이 조금 포섭할 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문제들을 포섭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작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 2번 어떠셨나요? 그 표준지 공식과 수용 재결 모두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간단하게 결론만 적고 이제 넘어갔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 시간 조절을 하는 것이 조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 3번 어떠셨나요? 문제 3번의 물음 2가 약간 저한테는 생소하다 싶었는데, 그래도 최대한 아는 거를 적으면서 법조문 같은 거를 적으려고 노력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강제징수가 행정기법원 30조다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적은 게 조금 등점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생분들의 목차랑 이제 점수를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강제징수 이런 걸 쓰신 분들이 문제 3번에서 점수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자, 문제 4번은 어떠셨나요? 문제 4번은 이현진 강사님 좀 강조해 주신 문제여가지고 전 이 부분을 조금 준비하고 갔어서 좀 수월하게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뭐 인가의 의의, 그 보충성 이런 것까지 조금 적은 게 그나마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 수 있었나 싶습니다. 그럼 법규 공부 방법은 어땠나요? 기본 강의 때 뭐 중심으로 봤던 것들, 그 다음에 우리 기본 문풀 50선, 그 다음에 사례 기출 종합 문풀 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셨나요? 저는 사실 핵정이 너무 좋아서 핵정 암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핵정 암기가 안 되니까 기본 문풀도 조금 안 풀리고 그 이후에는 문제풀이 강의들이 조금 저에게 안 들어온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2기까지는 그 핵정을 6개로 잘라가지고 적절히 배합을 해서
계속 돌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때까지는 이제 기본 강의나 종합 강의나 뭐 기출 강의들을 좀 밀어놨다가 이게 핵정 암기가 어느 정도 끝났다 싶을 때 문제를 엄청 왕창 푸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핵심 정리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되게 두꺼워요. 핵심 정리 원래보다 더 두꺼운데 여기다 포스트잇이나 이런 걸 붙이시면서 같이 공부를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광펜이랑 이런 밑줄 작업 이런 거는 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제가 처음에는 이게 잘 안 외워져서 이걸 어떻게 외우는지 유튜브에서 엄청 찾아봤는데, 이 목차를 공부할 때 형광펜을 지저분하게 쓰는 게 오히려 좀 좋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 목차에는 이제 색깔별로 큰 목차, 작은 목차, 더 작은 목차에 다른 색깔을 해서 목차가 한눈에 팍팍 들어오게 조금 작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텍스트 이런 포스트잇이 붙였는데 이런 것들은 뭘까요? 제가 이걸 6개로 잘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표시가 위에 붙어 있고, 이것들은 이제 간단한 어떤 게 조금 핵심이 되는지랑 내가 마지막까지 안 외워지는 것들은 언제든지 꺼내서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조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시험장에도 이걸 가지고 가신 거죠? 네, 시험장에도 가지고 왔고 딱 이 부분만 특히 더 봤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보셨고. 자, 그럼 이제 실제 시험장 가셨을 때 아니면 그 전날에 뭐 준비했던 것들이 있을까요? 시험 딱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생각을 딱 가지고 가야 그 시험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특히 법규 같은 거는 복기라고 시험 시작하자마자 시험지에 쓰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좀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시험 보고 딱 나오셨을 때 합격 예감 같은 게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합격 예감을 전혀 못해가지고 또다시 이현진 강사님 강의를 들으려고 핵정을 새로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상을 못했고, 이제 이거는 공부하는 다른 친구분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왜 굳이 또 똑같은 거 샀냐, 아니면 그냥 기존의 책을 보면 되는데 했더니 깔끔하게 보려고 새 거를 사면서 다시 준비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합격하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응원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스터디를 되게 여러 개 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스터디 원드라고 내가 선의의 경쟁을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했고, 특히 남들이 공부를 조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유난 떨 정도로 공부를 해야 저희가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면에서 조금 더 어떻게든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인드를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